You man. 오케이. 야, 힌트 주세요. 자, 1번 볼게요. 1번. 오른쪽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1, 3, 5, 7, 4개가 있네요. 자,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아까 이걸로 할 것이. 크기가 2인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 바라고 하자. 확률 분포 이거 16개죠? 네. 느낌 와요? 네.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자, 16개니까 좀 길게 이렇게 쭉 x1, x2, x 값만 구할 거예요. 자, 1, 1, 1, 3, 1, 5. 아, 이거 나누기 편하게 하라고 홀수를 줬구나. 3, 1, 3, 3, 3, 5, 3, 7 5, 1, 5, 3, 5, 5, 7 아따 좁다 4개나 남았네. 7, 1, 1, 3, 7, 5, 7, 7 보이냐? 네, 딱 보여요. 자, 그래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1, 2, 3, 4 법이네. 2, 3, 4, 5. 잘한다. 2로 나눠야 돼. 네. 2, 3, 4, 5. 아, 여기? 네. 어우, 깜짝이네, 씨. 2, 3, 4, 5, 3, 4, 5, 6. 5, 6. 4, 5, 6, 7. 개 쉽네. 개 쉽네. 6, 그죠? 7. 네? 4, 5, 6, 7. 네, 뭐라고 썼는데요? 5, 6. 무슨 소리야? 아파요?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면 1부터 몇 가지 있어요? 7. 전체는 각각 다 16개 중에서 생각하는 거죠. 1은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이렇게. 돼요? 2는 몇 개 있어요? 1개, 2개 있죠. 동일합니까? 3은 몇 개 있죠? 하나, 둘, 3개 있네. 4는 4개 있는 거 아니야? 하나, 둘, 4개 있네. 5는 몇 개 있어요? 3개. 3개. 6은 2개. 한 개. 이게 확률 분포표. 돼요? 네. 2번이 얘가 제일 나쁜 문제인데 1의 표를 이용하여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과 표본 평균 x 바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죠?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얘네 4명 다 더하면 얼마냐? 16을 4로 나누면 4. 모집단의 평균이 4네. 표본 평균 전체 이 새끼들의 평균을 4. 의심돼요? 답지 볼까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표본 평균 전체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바보야 그걸 왜 해? 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모집단이 훨씬 낫죠. 개빡센 전수종사예요. 개빡센 전수종사. 야, 지금 평균이 4니까 얘가 편차가 마삼 마일. 응? 마일? 아, 얘가 마일? 네. 마삼 제곱하면 9죠? 마일 제곱하면 1이죠? 1 제곱하면 1이고 3 제곱하면 9죠? 20을 4로 나누면 5. 모 분산이 5잖아. 크기가 2인 표본이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분의 5.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개 쉬운데 이거 분산 또 걸려봐. 개뻘짓이죠. 여기 해놨잖아 이렇게. 그죠? 얘 뭘 몰라서 그래. 못 배운 사람이라서. 배운 사람들은 표본 전체 평균과 분산을 모집단을 이용해서 겁니다. 제발. 다시 뭐라고?
그거는 다음 시간이 없어요.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문제는 이거는 이것처럼 이거를 구해야 돼. 확률 문제는 이걸 해야 돼. 여기서 P X 반은 4가 얼마야? 16분의 4죠? 이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확률 문제만 이 표를 진짜 구해야 됩니다. 걔는 진짜 해야 돼요. 다 분모가 16이에요. 내가 약분을 안 해서 다 16. 이거 전체 다 구해서 직접 해보세요. 확률 문제만 이거 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돼요? 예제 2번.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20, 표준 편차가 24.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 줬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분포에서 추출하는 문제를 주로 풉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분포에서 추출한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좋겠죠?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라 안 따라? 따라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라 안 따라? 따라요. 따른다고 생각하고 푼다고. 크기가 꼭 30 넘어야 됩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글로 나오면 30 넘는 걸 푸는데 계산할 때는 그냥 16이나 25도 해요. 이제 2번 볼게요. 이 중에서 36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표본 평균 전체는 평균은 똑같고, 그죠? 분산은 얘로 나누죠. 얘는 뭐의 제곱이야? 6의 제곱. 그러니까 6분의 24의 제곱이죠? 동의해요? 그럼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을 여기다 써주면 돼, 이렇게. 동의해요? 표본 평균이 110, 표본 평균 X바가 112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P, Z는 112에서 120을 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동의하지? 그럼 0.5 빼기 0.4772니까 0.0228이 되겠죠. 이제 3번. 혼이베이커를 만든 단팥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럼 x바는 평균은 똑같고 루트 n분의 50의 제곱을 따르겠죠. 이때 3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px바가 3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n의 최소값을 구하래. 뭔 말이냐면 얘가 지금 평균이 400짜리야 이렇게. 그죠? 응? 얘를 표준화하면 평균이 뭐가 돼? 1. 0. 1은 누구야? 씨. 죽여볼 테니까. 사람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 0.88보다 얘가 0.88보다 이렇게 확률이 크려면 얘가 이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얘 확률이 0.88이면 얘가 확률이 0.88이죠. 이렇게. 동의해?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x값이 390이래 이렇게. 보여드려? 그 다음 0.8, 여기가 0.88이면 여기가 얼마예요? 0. 여기가 0.5니까 여기가 0.38이죠.
미안합니다. 뭐가 이상해? 것 같아요. 0.88이면은 어? 이상이 되잖아요. 어? 이상.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반대로 그렸네 이거. 에이씨.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90이 있고 여기에 0.5 여기가 0.38이어야 되죠. 여기가 0.5 여기가 0.38 그러니까 0.38에 대응하는 값이 0인데 1.2인데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1.2 이게 무슨 말이냐면 390을 여기서 표준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죠. 동의합니까? 390을 여기서 표준하면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390에서 400을 빼고 루트 n분의 50으로 나누면 그죠? 얘가 확률이 0.8%보다 크려면 이게 더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돼요? 마이너스 10을 50으로 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n분의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2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곱하면 루트 n은 하나 같다 여기 이렇게 돼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36이 되겠죠?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현실에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전수조사 같은 데서 모집단을 알 때 네. 모집단을 알면 그로부터 표본 평균 전체 평균과 표본 평균 전체 분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아! 야 모집단을 아는데 표본을 못하러 해. 아! 나 모집단 아는데 표본을 못하러 해. 전수조사 해가지고 리얼미디어에서 우리한테까지 다 와가지고 어제 그거 봤어요? 다 물어봤어. 근데 표본조사를 못하러 또 하냐고. 전체 집합을 다 아는데 부분을 또 못하러 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인 거. 실제로는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표본 조사를 통해서 1000명만 조사했고 전체 한국인이 해당 시간에 TV를 뭘 보는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추정이야. 내가 5명을 조사했더니 A를 선호하는 게 2명이었어. 그럼 A를 선호할 확률이 얼마야? 그죠? 40%죠? 그러면 내가 5명뿐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전체 집합은 선호할 확률이 40%라고 여기는 거죠. 부분만 조사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게 추정이야, 추정. 그러면 이렇습니다. 1회 추출해서 n개의 표본, 크기가 n인 표본, 크기가 n인 표본 x1, x2, xn을 먼저 획득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현실적인 통계조사의 흐름이야. 먼저 한번 조사를 해. 이렇게. 응? 조사를 해가지고 쭉 자료를 얻어. 그래서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해. x반은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를 구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얻어. s제곱은 n-1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x바의 제곱을 이렇게 얻어. 나 지금 평균과 분산을 얻었어.
그죠? 나 지금 평균과 분산을 얻었잖아. 내가 5명 조사해서 평균이 10, 분산이 2가 나왔어. 나 5명 조사 왜 한 거야? 리얼미디어는 어저께 1000명한테 시청률 조사를 왜 한 걸까? 전체를 추측하는 모집단을 알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명뿐이 조사 안 했는데 11%라고 얻었어. 발표는 어떻게 해? 전 국민이 11%가 이걸 봤다라고 발표를 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은 얘는 이제 나는 한 번 추출해서 N개뿐이 조사를 안 했지만 얘는 이제 뭐로 추정하는 거야? 모집단으로 추적하는 거야. 이 조사 결과 X바를 X바랑 S제곱을 모평균과 모분산으로 추정한다. 추정은 예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이 다음에 커서 오늘 지각했지만 리지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것은 예측, 추측, 가정 이렇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연역적 수학법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면 거짓이라고 배웠거든요. 기억나요? 12의 약수는 4의 배수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2의 약수는 4의 배수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야? 4 있잖아. 그죠? 참인 4도 있지만 거짓인 6도 있죠? 이런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면 거짓을 확인해주는 그 예를 발레라고 해서 하나의 발레라도 있으면 이 명제가 거짓이었거든. 근데 이 추정 과정에는 예측 과정에는 추측 과정에는 참도 포함되어 있고 거짓도 포함되어 있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통계조사는 그동안 자료와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갖고 어제도 리진이가 지각하고 오늘도 리진이가 지각했네? 아 내일도 리진이가 지각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거든. 근데 내일 리진이가 지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 지각할 수도 있고 지각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리진이는 내일 지각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이 사실은 일단은 거짓이죠. 근데 그걸 다루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거짓일 수도 있으면 거짓이라면서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도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보완을 좀 합니다. 이렇게. 신뢰도는 이 추측이 참이 될 확률이야. 이 추정이 참일 확률. 추정이 참이 될 확률을 실리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면 거짓이잖아. 그럼 참이 될 것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언제 참이 되는데? 신뢰도 안에서만 참이 돼. 신뢰도를 벗어나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신뢰도 벗어난 거는 다루지 말고 신뢰도 안에서만 생각한다. 나 지금 모평균 있어 없어?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딱 추출해갖고 한 번 통계 조사를 해서 평균과 분산을 얻었어. 나 지금 모평균 있어 없어? 리얼미디어가 1000명을 조사해서 11%를 얻었어. 걔네는 모평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모평균이야.
그거를 모평균으로 추정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오늘부터 네가 모평균이야. 11%가 그 TV를 시청했어. 넌 이제 오늘부터 모평균이야. 이렇게 한 번 조사한 결과 갖고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모평균이다. 자, 그래서 추정의 참여 확률 신뢰도는 알파 %인데 얘는 이들이 이루는 정규분포 상에서 평균의 대칭으로 나타내는 확률입니다. 얘는 평균의 대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파 %가 분수로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알파죠.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얻은 모평균이 얘고 내가 얻은 모분산이 얘야. 선생님 이거 표본 평균 아니에요?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야. 이거 표본 분산이잖아요. 그게 모분산이야. 내가 한 번 조사해서 얻은 평균과 분산을 모평균으로 놓는 거야. 그럼 아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상에서 100분의 알파가 이쪽에 반, 이쪽에 반이 들어가. 100분의 알파의 반이 얼마야? 200분의 알파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얼마야? 200분의 알파인 거야. 이렇게. 이거 책에 안 나와? 신뢰도는 평균의 대칭으로 표현되고 반반으로 평균에 해서 반반을 나눠서 200분의 알파가 되는데. 그럼 요 값이 있잖아요. 요 값. 요 값을 표준화해서 요 값을 A라고 하고 A를 표준화해서 얘를 K라고 하면 P 0부터 G가 K일 확률이 200분의 알파 이렇게. 그래서 신뢰도는 알파 %로 주어지지만 실제 우리의 계산은 그의 표준화 값인 K를 갖고 한다. 신뢰도의 표준화 값을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K라고 한다고. 신뢰도의 표준화 값을 뭐라고 한다고? K. 그럼 몰라요? 밀레니엄 그 어느 시기인가에 그 아이가 태어날 테니 그의 이름은 강석신을 기려 이니셜을 K라 하자. 모릅니까? 그 전산에서 K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표준화를 하려면 분포가 있어야 되잖아. 평균과 분산이 있어야 되잖아. 자, 나 모평균 있냐? 있어. 한 번 조사한 얘 갖고 뭐라고 하면 돼? 모평균이라고 하면 돼. 한 번 조사한 얘를 갖고 모분산이라고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숫자야. 얘는 지금 숫자. 얘가 지금 뭐라고? 숫자. 그죠? 그래서 이 Xbar을 이렇게 M이라고 갖다라고 놓는 거예요. 이건 추정이야. 그 다음에 S제곱은 한 번 추출해갖고 그 값들한테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총합을 n-1로 나눈 게 S제곱이야. 얘를 뭘로 추정해? 모집단의 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추정하는 거야. 이게 X바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그치? 네.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 얘를 추정해보는 게 하나만 가져. 얘를 EX로 놓은 것이고 얘를 VX로 이렇게 놓은 거. 이걸 추정을 한 거야. 예측한 거야. 신뢰도 안에서 얘는 참일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지. 추정한 거야.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같을 확률이 있어. 다를 확률도 있고. 다를 확률 안에선 거짓이니까 거기는 다루지 않아. 이게 틀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틀리면 못하는 거 아니야? 안 할 거야. 못해서 안 해.
틀리니까. 그러면 얘네는 분포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를 이루는 거예요. 분포를. 저기서 얻어낸 평균을 한 번 조사한 애를 갖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이게 내가 예측한 추정된 모집단의 분포거든. 추정된 모집단의 분포.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축에서 이론에 의하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모두 다 꺼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하고 같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로 이루어진 정규분포 상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꺼내면 그들 전체 분포는 이 추정된 모집단의 분포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 전체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죠. 이게 좀 낯설어요. 선생님 얘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편차 제곱을 n-1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게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걸 다시 n으로 나눈다고요? 맞아요. 왜 얘를 n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얘를 모 분산이라고 추정했으니까 얘가 원래 표본이었던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오늘부터 얘는 모집단의 평균이고 모집단의 분산인 거예요. 그래서 모 분산이라고 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모 분산이에요? 그거는 모 분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모 분산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신뢰도상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0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를 반영해서 얘를 조금 더 가공을 해야 돼. 그럼 신뢰도를 만족하는 게 언제죠? 라를 생각하는 게 이제 신뢰 구간 얘기. 신뢰도를 만족하지 않는 건 언제를 생각하는 게 이제 신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론상 얘는 한 번 구해서 한 거를 추정으로 이렇게 놓고 얘가 오늘 한 번 지각했지만 내일도 지각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지울게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속들이 설명하려고 해서 복잡해요 이렇게. 근데 이건 공식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무조건 풀려 이렇게. 답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통계조사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가 없는데 좀 시간이 흘러야 겨울방학 좀 지나야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는 줄 알고 지금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분포상에서 신뢰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정규분포가 한 번 추출해서 다 더해갖고 개수로 나오는 값을 m으로 지금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는 x바를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야? x바죠, x바. 그럼 여기 어떤 x바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x바 이렇게. 어떤 x바가 있어서 이를 표준화하면은 뭐가 돼야 돼? 200분의 알파에 대응하는 k가 되죠. 표준화하면 k가 돼야죠. 받아들입니까? 여기가 k일 때 200분의 알파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k에서 0까지도 200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게 신뢰 구간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x바를 표준화해서 k일 때랑 표준화해서 마이너스 k일 때를 둘이 더해야 k일 때까지가 200분의 알파고 마이너스 k일 때도 200분의 알파니까 둘이 더해야 100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x바를 이 분포상에서 표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동의합니까? 이게 k랑 마이너스 k 사이에 있어야 되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이 k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럴 확률이 100분의 알파가 된다. 이게 이제 신뢰 구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한 거고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리딩하는 거랑 매칭을 좀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근데 4시 15분이. 다음 볼게요. 그래서 왜? 문제 있어요? 너 몇 시에 왔어? 그죠? 괜찮죠? 그러면 얘기해봐. 유튜브 늦게 끝나요? 몰라. 저 오늘 6시에 가야 돼. 알았어. 이거나 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구간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서 m하고 x바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m을 기준으로 얘를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절대값 m-x바와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는데 여기까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라고 합니다. 차가 요거고 그 차의 최대값이 얘고 이거의 최대값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좀 정리를 하면요. m-x바는 k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되죠. 양변의 x바를 더해서 정리하면 m의 범위는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얘에서 얘를 뺀 값을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데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식에다 대입하는 문제거든요. 이 공식의 전체를 대입해서 정리하는 문제인데 리딩은 네 가지를 합니다. x바, n, 시그마, k 네 가지를 리딩해서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x바는 조사한 결과의 평균이라고 나와요. 문제를 좀 잠깐만 리딩할게요. 303페이지 볼게요. 303페이지. 303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문제 1번이 있죠.
어느 회사 생산을 형광등 수명 정규를 따른다고 이 회사에서 생산된 형광등 중에서 1000개를 이미 추출해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은 이렇게 나오죠. 조사한 결과의 평균. 얘가 X바입니다. 잠깐 넘어갈게요. 305페이지 숫자 바꾸기부터 좀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열등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백열등 400개를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조사한 결과의 평균. 그 밑에도 바로 둘째 줄을 보면은 49개를 이미 추출해 조사한 결과 평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바는 리딩 포인트가 조사한 결과의 평균입니다. 조사한 결과의 평균이 거기에다가 X바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N은 표본의 크기 개수예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개수랑 똑같습니다. 개수. 그 다음에 K는 신뢰도의 표준화 값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0에서 K가 1.96까지가 0.4750이고요. 4750의 2배가 95%거든요. 그래서 95%의 신뢰도의 표준화값 K는 1.96을 주로 사용하고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 1.96만 나옵니다. 그래서 2.58까지가 0.4950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99%거든요. 그럼 K는 2.58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문제에 주어집니다. 문제에 주어집니다. 다른 신뢰도가 나올 때는 200분의 알파를 표준화해서 K를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그마에 대해서는 또 저것도 책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리딩을 할 때는 원래는 한 번 추출한 n개의 자료들을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 것을 써야 됩니다. 근데 시그마는 크기 n이 또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큰 n도 30입니다. 이항분포에만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고 대부분은 30보다 크답니다. 표본 분산과 그 표본 표준 편차와 모 표준 편차로 수렴하거든요. 모 표준 편차로 다시 말해서 S제곱하고 시그마 제곱하고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로 주어지면 이게 표본 표준 편차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모 표준 편차로 주어지든지 구분하지 않고 시그마에 대입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딩할 때 시그마는 표본인지 모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로 주어지든지 모 표준 편차로 주어지든지 그냥 시그마에 넣어서 나머지를 계산을 합니다. 예제 4번을 볼게요. 예제 4번은 수면 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크기가 100인 학생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의 평균 X바가 6시간, 표준 편차가
여기서 조사한 표준 편차라서 S인데 S가 1인 거죠. 이렇게. 근데 조사한 결과의 표준 편차, 즉 표본 표준 편차든지 모 표준 편차든지 구분하지 않고 시그마에 넣어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뢰도를 95%로 줬죠. 그러면은 K 값은 위에 주어져 있는데 1.96을 씁니다. 때때로 문제에서 95%의 신뢰도의 K 값을 2로 줄 때도 있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건 리딩에서 해줘야지 암기해서 하지 않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죠. 신뢰 구간은 m의 존재 범위인데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입해주면 되죠.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 따로 구해줍니다. 1.96 곱하기 루트 100은 10이죠. 분의 시그마는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196이 되겠죠. 따라서 m의 존재 범위는 6.196에서 6에서 0.196을 빼니까 5.804가 되겠죠. 맞냐? 맞네. 두 번째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인데 이러면 K 값만 다는 거죠. 2.58로 이렇게. 그래서 M의 존재 범위는 먼저 이렇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먼저 따로 계산해주면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2.58 곱하기 맞춰기는 10분의 1이니까 0.258이 되겠죠. 그래서 M의 존재 범위는 6.258부터 5.642가 되겠죠. 이렇게. 응? 742거야.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는 거라 계산은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리딩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시그마는 그냥 뭐야?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 어려웠어? X반은 뭐야? 평균.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어? 뭐라고?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숙제는 307페이지까지 정리하고 기본 다지기랑 그 세 문제씩은 풀어오고 모비율 개념은 오늘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음 시간은 복습이 돼요. 이거 문제 풀 때 답 맞추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신뢰 구간의 공식을 알고 있나,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을 알고 있나, 그 공식에 대입하기 위한 x바 시그마 k를 리딩을 잘 하고 있나, 그거를 인식하면서 풀어야 돼요. 답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공식 알고 있으면 성공이고 공식 모르면 답 맞아도 실패예요. 결국에 나중에 그냥 비문학 독해거든요. 공식에 대입하는 비문학 독해인데 문장이 점점 길어져요. 시험 때 가는 문제들 보면은 아까처럼 그 시그마 같은 거 직접 구분하게 되는데 처음에 기본 문제들 풀 때는 그런 거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도록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거 리딩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5번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한다. 이처럼 신뢰도가 60%로 나오면 그죠?
그림을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신뢰도는 소수로 0.6이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0.3 들어가야 되죠. 그럼 0에서 0.3이 되는 그 z값이 0.84고 이 신뢰도의 표준화 값이 얘가 k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200분의 알파라고 써주는데 200분의 알파는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반반 나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반 나눠 들어간다. 그래서 0.6 갖다 쓰는 게 아니라 0.3 갖다 쓰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야. 그죠? L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신뢰구간의 길이 L일 때 신뢰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 얘가 얼마냐? 2배 하니까 얼마죠? 1.68 루트 크게 안 나와 있죠?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네. 이게 L이죠? 동의해요? 그럼 2를 곱하지 않는 게 낫겠다. 2 곱하기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이려면 3L이려면은 2 곱하기 이 3을 여기한테 곱해주면 되죠?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놓고 3을 여기다 곱하면 3, 4, 12 3, 8에 24 2.5이죠? 얘가 뭐냐면은 신뢰도의 표준화 값이거든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3L을 만족하는 신뢰도 구하라 그랬죠? 신뢰도는 K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그래서 P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K까지의 확률이 200분의 알파고 여기에 200을 곱해 알파 퍼센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P0에서 얘가 K 값이라 그죠? 2.52까지 확률이 0.49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몇 배 해야 돼 다시? 그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반반 나눠가 들어간 것 때문에 반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이에 2배 하면은 98? 0.98이고 얘는 퍼센트로는 98%가 되겠죠. 선생님 60%니까 3배 하면은 180% 되는 게 아니고 K값이 3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신뢰구간에다 3배 하면 K값이 3배가 되는 거라 3배가 된 K값에 의해서 결정된 넓이를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걸 금요일날 이어서 좀 할게요. 정말 좋은 거.